반지름을 알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안다는 거잖아요. 왜 2파이r일까요? 원의 넓이가 왜 파이r이 제곱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 거의 무한대로 나눈다면 몬테카를로는 도박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은 결국에는 수십 번, 수천만 번 화살을 던져서 이 안에 들어간 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화살을 쏘면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그걸 누가 대신해줘요? 컴퓨터가 코딩을 통해서. 그쵸? 수학 잘 하셨죠? 물론이죠. 자, 그러면 한번 수학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원이죠? 네. 이거 원의 둘레죠? 네. 원주. 그쵸. 원둘레를 우리는 원주라고 하죠. 네. 원주는 요게 우리가 R이라고 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2라고 해도 숫자 2를 써도 되고 R이라고 해도 되고, 네. 일단 변수 R이라고 할게요. 원주는 뭐죠? 원의 둘레인데 이제 원주 구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 그 반지름 곱하기 3.14. 반지름 곱하기 3.14. 3.14는 파이고, 네. 반지름 R이고. 네. 근데 요거죠. 네. 조금 오래됐으니까. 요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2파이r이라고 외우고 있죠. 네. 2파이r. 맞아요. 그쵸? 파이r이 아니라 2파이r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반지름을 알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안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왜 2파이r일까요? 우리 원주는 2파이r이라고 외우잖아요. 네. 왜 2파이r일까? 증명하기. 저 초등학교 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 지름을 재요. 그러고 나서 이 원 둘레를 이제 밴드로 한번 감아봐요. 그렇죠. 이제 실로 감는 거. 네, 실로 감아서 그거를 네. 이제 지름에서 몇 배인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이제 얘기하신 거 마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로 한번 재본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지름이죠. 네. 그럼 지름 대 원주가 둘레죠. 원의 둘레. 이 비율은 언제나 같다. 맞아요. 그렇죠. 같다. 그래서 지름이 1일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요거 쭉 지름이 1일 때 요걸 쭉 재보잖아요. 그럼 3.141592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이 비율이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원주 비율이라고 해서 원주율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원주율이 바로 파이가 되겠죠. 우리가 원주가 2파이r인데 이걸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해요. 네. 이걸 이 관점에서. 그럼 우리는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지름 대 원주는 비율이 뭐라고요? 1대 3.14. 3.14는 파이라고 할게요. 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지름이 여기서 몇이죠? R이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R. 그쵸? 2R이죠. 네. 대 원주는 1대 3.14. 파이.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2R분의 원주는 1대 파이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양쪽에 2R을 곱하면 원주만 남겠죠. 네. 원주는 2파이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주는 우리가 반지름을 알고 그다음 파이는 3.14인 걸 알고 2를 알면 이제 원의 둘레를 반지름에 따라서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이 반지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둘레는 2파이r이란 걸 알았는데 그럼 원의 넓이는 뭐죠? 파이r 제곱이죠? 네. 자, 그 원의 넓이는 이제 반지름 알고 3.14 알면 제곱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원의 넓이가 왜 파이r이 제곱이죠? 저는 왠지를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증명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사실 초등학생 수준에서 증명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보통 원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하고 계속 쪼갰어요. 맞아요. 그렇죠. 쪼갰죠. 네. 이렇게 이렇게 쪼갰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미분이죠. 미분. 그렇죠. 이런 게 쌓여서 원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분인 거고.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라도 이런 원리 개념들이 다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예쁘게 그리면 네. 요렇게 그쵸?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쵸?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 거의 무한대로 나눈다면 결국엔 아주 얇은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돼요? 사각형이 되죠. 사각형이. 근데 요 길이는 뭐죠, 우리가? 여기는 반지름이요. 그렇죠. 여기 반지름 R이죠. 네. 여기 반지름 R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이 둘레가 뭐였죠? 이 둘레가? 원주. 원주가 그럼 뭐였죠? 2파이R. 2파이R입니다. 네. 파이R은 아니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죠. 네. 자, 그러면 이게 2파이R이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까지죠. 여기는 그냥 파이R. 그렇죠. 네. 여기가 파이R이죠. 네. 자,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다 안 같다? 같다. 네. 그렇죠? 그럼 R 곱하기 파이 R 하면 뭐죠? 파이 R 제곱. 제곱.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가 나온 거죠. 그럼 컴퓨터적 사고에서는 파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코딩을 하는 거의 장점이 알아서 좀 계산을 해줘요. 그렇죠. 계산이 어떻게 되죠, 근데? 네. 계산이 인간보다 훨씬 빠르죠. 이거를 빠르게 뭘 하죠, 주로? 반복하죠. 아, 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모의 실험한다고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모의 실험을 해서 파이를 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적인 게 컴퓨터 과학에서는 모의 실험인데도 랜덤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실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카지노가 있는 데가 어디죠? 어디냐면 모나코라는 이렇게 뭐 도시 국가가 있는데 카지노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몬테카를로라고. 몬테카를로는 도박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바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우와.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컴퓨터적 사고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를 사용하는데 계산이 빠르고 반복문을 이용한다 한데 여기서 딱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랜덤으로 뭔가 하나의 숫자를 랜덤하게 생성하는 거. 그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말일지? 라고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와닿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일단은 뭘 구한다고요? 파이를 구하려고 네. 하는 거예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게 관역이에요. 네. 이게 전체 관역이에요. 화살을 쏠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을 언제나 이 정사각형 관역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화살을 1000발을 쐈어요. 네. 여기 안에 700개, 여기 안에 300개가 꽂혔다고 칠게요. 네. 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100% 있는 건 이 사각형의 뭐랑 똑같아요? 넓이죠. 네.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뭐죠? 누구랑 똑같아요? 원의 넓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죠? 2R 곱하기 2R. 곱하기 2R이죠. 네. 자, 이게 전체 확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넓이는 뭐죠?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R 제곱이죠. 네. 이거는 누구예요? 원의 네. 넓이니까 뭐야? 전체 확률이 아니라 원 안에 들어갈 확률. 우리가 확률은 결국에는
수십 번, 수천만 번 화살을 던져서 이 안에 들어간 애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죠. 네. 근데 직접 화살을 쏘면 너무 오래 걸리죠. 네. 근데 그걸 누가 대신해줘요? 컴퓨터가 코딩을 통해서. 그쵸? 네. 그러면 전체 확률은 내가 만약에 1000번 썼어요. 1000번을 시뮬레이션 했다는 뜻이죠. 네. 원안에 들어간 애들을 컴퓨터가 계산 금방 하겠죠. 네. 우리는 여기 뭐 있어요? 4R 제곱이고 얘는 누구예요? 파이 R 제곱이죠. 네. 자, 그쵸? 네. 자, 그럼 뭐예요? R 제곱 나가고 네. 없어지고 4를 곱해주고 4를 곱해주고, 그쵸? 그럼 파이는 뭐가 돼요? 전체 시뮬레이션 횟수 뭐예요? 원 안에 들어간 화살 개수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번을 했는데 700번이야. 네. 그럼 4가 되겠죠? 네. 그럼 이거 뭐가 돼요? 00 날라가고 그리고 4, 7, 28이고 10이죠. 그럼 파이는 얘는 뭐라고 예측할까요? 2.8. 파이는 3.14인데 왜 2.8이죠? 그게 아니죠.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하면은 결국에는 1000번일 때는 314 이쪽으로 가까워질 거고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겠죠.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3.14에 가깝게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바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파이 값을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첫 번째 랜덤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랜덤은 뭐였죠? 화살을 랜덤하게 던진다는 게 랜덤이고, 두 번째 엄청난 많은 시뮬레이션 횟수를 돌릴 수 있겠죠. 세 번째 이거를 반복적으로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안에 있는지 또 밖에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좌표가 있다고 쳤을 때 랜덤하게 x와 y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를 랜덤하게 생성해요. 자, x는 뭐 랜덤하게 0.5가 잡혔어요. y도 랜덤하게 마이너스 0.5로 잡혔다고 할게요. 그러면 바로 x 이렇게 해서 요 점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요거 있잖아요. 요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 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요 길이는 몇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까지 길이가 r이죠. 네. 그럼 얘네들 이 안에 있는 애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보다 작은 거예요? r제곱보다 작다면 원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보다 크다면 원 밖에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결국엔 그럼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랜덤하게 x, y 숫자를 생성해요. 컴퓨터가 알아서 생성하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결국엔 뭐야? 안에 있는 애들은 누구로 치면 돼요? 바로 얘네들은 안에 있다. 뭐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은 밖에 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몇 개인지 개수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엔 뭐가 나와요? 전체 시뮬레이션은 내가 정해지는 거고 바로 원 안에 있는 애가 나오겠죠. 원 안에 있는 애는 누구겠어요? 얘네 두 가지의 개수의 합이겠죠. 결국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XY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원 안에 있는 애를 세겠죠. 개수를, 화살을 세겠죠.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수천만 번 돌리면 결국에는 3.14에 가까워진다. 라는 게 바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고, 자, 바로 이거를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엔 여기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화살을 저는 여기서 보면은 10,000개의 화살을 썼고, 아까 원 안에 들어간 화살의 개수, 이 빨간색으로 들어간 게 7,837개, 나머지 10,000개에서 7,837개 뺀 게 파란색 개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0.7837이 이 비율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1대 1은 정사각형의 넓이, 원의 넓이는 0.783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계산한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고, 이건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화살의 개수를 높인다면 조금 더 정확한 값으로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파이 값을 계산해 보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파이 값을 3.14라는 걸 몰랐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파이 값을 계산했을 때도 3.14와 거의 유사한 값으로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수학적 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고 틀을 깨고 확장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핵심을 짚고 싶은 게,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뭔가 코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컴퓨터적 사고이다. 물론 이 안에는 이런 검증 또는 이런 조건에 대한 분기,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사고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와 이런 반복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컴퓨터적 사고로 우리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머리를 훨씬 더 많이 한 번 조금 더 써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컴퓨터학자들은 수학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한 예제였지만 수학적 사고가 무엇인지, 컴퓨터적 사고로 어떻게 확장되는 건지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스티드 사고? 뭐 그쵸, 수학이랑 네, 뭐가 네. 다르지? 좀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네.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와닿을 수 있겠죠. 네, 컴퓨터 동작 원리에 대해 좀 아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예시가 또 뭐가 있을지. 네, 그런 예시들을 네. 우리가 다음 시리즈를 통해서 한 번씩 또 계속 같이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